오늘은 뭐 하냐 하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직접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제일 쉬운 거 한 번 했어. 어떤 거 했느냐 하면 인피니트 월 속에 일렉트론이 하나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오늘은 이런 포텐셜 속에 일렉트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일렉트론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여기 지금 파티클이 이렇게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파티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양자역학의 세계니까 이게 고전의 세계하고는 조금 다를 거다. 자, 이런 고전의 세계에서 이런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고전의 세계에서. 그런데 이 포텐셜보다 지금 에너지가 더 큰 놈이 이렇게 공이 굴러오고 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이 이렇게 이제 굴러오고 있다가 지금 이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산으로 올라가니까 이 가다가 어떻게 될까? 가다가 속도가 느려지지만 계속해서 언덕을 넘어설까 넘어서지 않을까? 넘어서요. 그럼 파티클이 한 개가 여기 있다가 파티클이 한 개가 이쪽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야. 자, 파티클이 하나가 여기 있다가 파티클이 하나가 이제 넘어가요. 자, 여기서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양자역학의 세계는 파동의 세계니까 파동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왔어. 파동은 이렇게 여기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까지? 반사되는 놈이 있고 투과하는 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사하는 놈이 있고 투과하는 놈이 있어. 그러면 좀 아까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양자역학하고 좀 다른 게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나?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파티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오는데 다 넘어가는데 양자역학의 세계는 다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의 세계하고 파티클의 세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퀀텀 미케닉스를 비교해보면 거기에 틀린 점들이 있어요. 어떤 점이 틀리냐? 양자역학의 세계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모든 게 다 똑같으면 양자의 역학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양자의 세계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는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또 많은 경우는 양자의 세계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두 개 이렇게 풀어본 다음에 비교를 하면 같은 개념이다라는 그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양자의 간단한 경우를 풀어보고 과연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같을 거냐 다를 거냐, 같으면 어느 정도가 같고 다르면 어느 정도가 다른가를 지금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가 무슨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양자의 세계건 클래시컬 미케닉스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다 만족이 돼. 이거. 자, 여기서 보면 뭔가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해요. 여기서는 뭐냐면 파티클은 다 넘어가는데 이쪽은 파티클이 다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파티클의 넘버는 보존이 되느냐? 보존이 되나 안 되나? 되는 거지. 여기서 보면 한 놈이 와서 한 놈이 넘어가. 그래서 한 놈이 와가지고
한 놈이 다 넘어가지 못하고 리플렉션 되는 놈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 가던 김에 그냥 가던 그 파티클의 넘버는 보존이 되나 안 되나? 그거는 되지 않아.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그거는 돼요. 양계약학에서는 넘버는 보존이 안 되지만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거는 뭔가가 보존돼요. 뭐가 보존이 되나? 오른쪽으로 가는 거 양자형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에 넘버는 보존이 안 됐어. 클래시컬에서는 됐지만 토탈 넘버는 보존이 됐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 파티클의 넘버는 보존이 안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이 되는 게 있다. 그게 뭘까? 여러분들 말이야.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있는데 강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는 강물이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요거 때문에 한 10여 년 전에 저 안강인가 거기서 아주 큰 홍수가 났었어요. 평산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러분들 저기에서 경주에서 이렇게 오는 거를 보면 여기를 옛날에는 이렇게 터널이 지금은 이렇게 터널이 있잖아. 옛날에는 터널이 없었을 때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갔었어요. 여기가 굉장히 좁아. 이게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터널이 없을 때는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좁은 게 더 좁아가지고 비가 왕창 왔는데 물이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안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안강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대안이 뭐냐면 산을 깎자. 뭐 그러다가 산을 깎는 것보다는 구멍을 만들자. 그래서 올해 예산에다 그걸 넣는다 그러고서 안 넣어가지고 한 15년 걸려가지고 여기다 구를 만든 거예요. 자, 이런 강물이 있으면 보존이 되는 양이 있어. 똑같아요. 뭐가 보존이 돼? 흐르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은 보존이 돼야 돼. 그게 여러분 그게 뭐냐? 베르누의 법칙의 두 개의 법칙 중에 하나가 그거야. 넘버에다가 뭐가 이렇게 보존이 되느냐면 넘버에다가 속도를 구한 거. 이거는 항상 보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뭐라 그러냐면 플락스라 그러는데 이 양은 보존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과연 이 양이 보존이 되는가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자. 이 양은 보존이 돼야 됩니다. Continuity Equation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J라는 양이 있었잖아. Continuity Equation에서 이 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보존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양이 보존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를 지나고 있는 물의 양하고 단위 시간 동안에 이거를 지나는 물의 양하고 이쪽을 지나고 있는 물의 양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만약에 보존이 안 된다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것은 뭐가 스테디 스테이트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한 건데 보존이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단위 시간 동안에 5라는 이러한 양의 강물이 내려가는데 이쪽을 지날 때 만약에 강물이 5가 아니고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에서는 물이 계속 많이 내려오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거가 작으면 그러면 이제 단면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기의 단면을 보면 처음에는 물이 요랬는데 그 다음에 물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지. 왼쪽에서 많이 오고 오른쪽에서 빠져나가는 게 적으면 점점 이렇게 되는 그 모양을 이룬다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제 같다 이게. 만약에 왼쪽에서 오는 게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적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강물이 이렇게 처음엔 이랬는데 잠시 후에는 강물이 이렇게 됐다가 요런 물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다 이게. 근데 그런 일이 형성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스테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테디 스테이트가
로컬리 깨지는 수들도 있어요. 그게 어느 거냐면 위쪽에서 갑자기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요 물이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 안강으로 가서 안강을 완전히 작살냈다. 여러분들 안강이 완전히 물에 잠겼었어요. 진짜요. 내가 가서 봤거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원리의 문제를 한번 달아보는데 다 푼 다음에 양자역학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를 그리고 어떻게 같은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자. 자,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 그 아이겐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음 같은 수식으로 표시가 되더라. 자, x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포텐셜이 0이니까 이 포텐셜이 0이니까 이런 수식이 나타나고 d자승 u의 dx자승이 마이너스 k자승의 u가 되니까 두 번 미분한 것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이거나 또는 익스포넨셜의 ikx,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kx인데 우리 여기다는 일자를 그냥 붙였고 여기다는 그냥 r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노멀라이즈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자, 들어오는 놈의 크기가 1일 때 리플렉션 되는 것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요 앞에 붙어 있는 거 옛날에는 A하고 B라고 이렇게 썼는데 지금 A, B 대신에 하나를 줄여보자. 그래서 A 대신에 1 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B에다가 의미를 둬가지고 이놈이 이 IKX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였잖아. 옛날에 공부할 때 시간 파트는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가서 왼쪽으로 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는 놈이 있어가지고 부딪혀서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거기다가 R자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R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자. 자, X가 0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Q자승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면 Q자승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K자승은 이렇게 정의를 했고 자, 그래서 나온 UX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면 이거는 이렇게 쓰겠다 이거예요. Y는 UX 여기 문제를 푸는데 에너지가 V0보다 더 큰 경우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에너지가 V0보다 크면 여기로 이렇게 쓴 게 뭐냐면 0보다 큰 숫자고 따라서 이제 Q자 쓰면 된다.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 J라는 것을 우리가 J를 계산을 하자. J는 요전에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서 나왔던 J예요. J는 뭐냐면 플락스야. 플락스라는 것은 뭐의 플락스냐면 파티클이 이렇게 갈 때 그 플락스인데 플락스라는 것이 정의가 됐단 말이야. 플락스라는 게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로라는 거는 뭐냐면은 덴시티야.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적분꼴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런 표면에 있어가지고 표면 안에서 있는 그 양의 시간당 변화율은 표면을 통과한 놈하고 똑같다 하는 이퀘이션하고 이게 똑같이 되고 J는 뭐냐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흘러나가는 그런 양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게 이 J라는 거는 보통 어떻게 클래시컬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면 넘버에다가 그 다음에 속도를 곱한 거로 J라는 거는 넘버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mass current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게 되고 charge current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charge current는 charge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charge current J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N에다가 Q에다가 V로 이렇게 쓰죠. 여러분들 charge current 이거는 어떻게 되냐 N에다가 Q, E, V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치? mass current를 한다. 이게 charge current, mass current라고 하면은 이게 M에다가 이게 V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게 싫으면은 이게 개수에다가 하나의 매스에다가 V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charge current는 charge가 들어가고 mass current는 mass가 들어가고 heat current는 여기가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에너지가 들어가고 heat current는 여기 넘버에다가 heat에다가 속도가 들어가고 다 이렇게 되는 양하고 똑같은 양을 우리가 정의를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양자역학에서의 J예요. 우리가 J를 이전 시간에 정의를 했었는데 J를 정의를 했어요. J가 양자역학에서의 J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랬어. 이게 1차원이니까 J에다가 벡터 표시 안 했고 3차원이 되면 요거 대신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그레디언트가 이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y에다가 h가 이렇게 써놓고 푸사이 대신에 뭐를 넣어야죠? 푸사이 대신에 1 플러스 1에다가 익스포넨셜의 ikx에다가 플러스 r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kx 이렇게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 푸사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근데 여기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썼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쓰고 여기다 플러스 쓰고 r은 리얼 넘버인가 아닌가? r이 리얼 넘버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r도 여기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이렇게 써요. 이 양자역학에 가면은 더 쉬워. 뭐가 쉬우냐면 클래시컬 메케닉스에서는 모든 물리량이 이게 리얼 넘버기 때문에 코사인이나 사인을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는 리얼 넘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써도 돼요. 양자역학에서 익스포넨셜 ikx 전기역학에서 웨이브 쓸 때 이 일렉트릭 필드는 E0에다가 익스포넨셜의 ikx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리얼 파트를 다시 꺼집어내야 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리얼 파트 다시 꺼집어낼 필요가 없이 그냥 써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어. 맨날 푸는데 말이지 다 푼 다음에 리얼 파트 꺼집어내는 게 그게 또 골치 아픈 일인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을 합니다. 자, 한번 미분하면 뭐가 나오니 여기서 마이너스 ikx에다가
익스포넨셜에 이게 플러스 ikx네. ikx. 그지? 요거를 한번 미분하는 거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ik에다가 t에다가 아니지 r에다가 2에 마이너스 ikx. 그 다음에 이거를 맞냐? 그럼 이거를 한번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붙인 요거를 한번 미분해보자. 마이너스 ik에다가 2에 마이너스 ikx. 그 다음에 플러스에도 놓고 r에다가 그 다음에 ik에다가 2에 ik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에 마이너스 ikx 플러스 ikx r에다가 마이너스 ik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가 빠졌어요. 왜 요즘에 이런 실수를 자주 하지? 자, 익스포넨셜이 빠졌어요. 자, 이걸 계산한 걸 보면 컨주게이트 땄냐? 저기 컨주게이트 하나 여기서 아래 왼쪽 반대쪽에 컨주게이트 뺐구나. 이거 앉아서는 하나도 안 틀리는데 서서 자꾸만 틀려. 자, 그래서 이게 나왔어. 응?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뭐 쉬워요. 각자 그러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이야. 뭐가 보존이 돼야 되느냐 하면 J값은 보존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보존이 되는 거 내가 잠시 후에 증명을 하겠지만 사실은 핑거나 다름이 없지만 보존이 된다고 생각해 놓고 보면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플락스가 이렇게 됐고 x가 0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됐더라 이거. 그럼 이제 물리가 이제 아주 머릿속에 이제 깨끗하게 이제 살아남게 됐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고생을 한 게 뭐냐면은 넘버는 콘서브가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그 양은 콘서브가 안 됐었어. 근데 여기서 보면 J라는 게 뭐냐면 J라는 게 이게 벡터 양이에요. J가 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몰려가는 거고 J가 0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몰려가는 양이 이렇게 됐고 X가 0보다 큰 경우에 오른쪽으로 몰려가는 양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J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존이 되는 양이야.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이 스테디 스테이트를 우리가 풀고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타임 컴포넌트 다 없애버리고 지금 문제 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를 지금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면 두 개가 같을 거다.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 푼 거하고 X가 0보다 큰 경우에 푼 거 이거 두 개를 보면 같아야 될 거다. 같아야 될 거야. 그러면 n분의 hk는 뭐냐면 n분의 hk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웨이브의 커런트, 웨이브 커런트
R 자승을 해가지고 n분의 hk 한 거는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R자 뭐냐면 R자라는 거는 리플렉션이야. 리플렉션이 되는 거는 리플렉션이 되면 부딪혀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거꾸로. 거꾸로 간다 이거. 그래서 이게 거꾸로 가는 양이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속도에다가 자기 양, 매스, 커런트 또는 차지 커런트 이거 곱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가 뭐야 여기가 그게 이른바 속도지. 리플렉션 되는 거나 트랜스미션 되는 거나 모멘텀은 크기가 h바 k로 되고 그거를 매스로 나누면 이게 이제 속도가 되는 거예요. 리플렉션 되거나 그냥 이렇게 가던 처음에 거는 이게 다 속도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양 1이었는데 그래서 리플렉션이 돼가지고 그 빠진다. 그 양이 오른쪽으로 가는 양하고 똑같더라.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는 양은 T자승에다가 요거 n분의 hq예요. 여기가 뭐가 달라졌느냐면 아까는 k고 지금은 q란 말이야. k하고 q 중에 어느 게 더 크지? k가 크지. k가 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속도가 줄어들어서 t자승을 곱한 거예요. 클래시칼리는 어떻게 됐어? 클래시칼리는 다 넘어갔지. 클래시칼하게는 1이라는 놈이 가서 다 넘어갔지. 클래시칼리는 어떻게 됐죠? 리플렉션 되는 양이 없었지. 클래시칼하게는 어떻게 됐죠? 리플렉션은 되는 양이 없었어요. 자,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놈이 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넘어가는 놈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있어. 자, 가던 놈이 빠꾸를 했으니까 가던 놈이 빠꾸를 한 놈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양은 줄어들지. 이쪽으로 가는 양이 클래시칼하게는 어떻게 되냐면 가던 놈이 빠꾸하는 놈이 없이 가던 놈이 뭐가 줄었느냐면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클래시칼하게는 플락스 양이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 포텐셜이 높은 데로 가면서 왜 줄었느냐 하면 속도가 줄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통과한 양이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클래시칼하게도 뭐가 되느냐 하면 이 플락스는 보존이 되고 클래시칼하게는 파티클이지만 양자역학에서는 보존이 된단 말이야. 웨이브지만 보존이 돼요. 뭐가 보존이 되느냐 하면 J값이 이제 보존이 된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그냥 보존이 된다고 가정을 해놓고서 저거를 유도를 했는데 우리가 저거를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자. 똑같은 결론은 다른 방법으로 유도할 수가 있어. 질문 한번 해볼까? 이렇게 파티클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클래시칼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클래시칼하게는 이렇게 가면 다 가지. 가면 다 넘어가지. 속도가 어떻게 되지? 속도가 빨라지지.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 지금 양자역학에서는. 자 클래시칼리 플락스가 보존이 될까 보존이 되지 않을까? 보존돼요. 클래시칼하게 보존이 된다. 양자역학으로 보면 보존이 될까? 클래시칼하게 가면 이 가던 놈이 더 빨리 가니? 늦게 가니? 빨리 가. 빨리 가는데 보존이 되나? 한 놈이 가는데 한 놈이 넘어갔는데 속도가 빨라지면 보존이 되나? 안 돼? 크리에이션이 돼? 플락스 크리에이션이 돼? 클래시칼리? 안 돼. 속도가 빨라졌는데 한 놈이 가서 한 놈이 넘어가가지고 속도가 빨라졌는데 크리에이션 되나?
그러면 보자 이게요. 이게 양제약학으로 한번 보자 이게. 양제약학으로 보면 이놈이 갔어. 넘어갔어. 양제약학에서도 더 커지는 거 아닌가? 클래식하게도 보존되지 않나요? 클래시컬하게도 보존이 안 된다. 네, 된다고. 왜 어떻게 해서 보존이 되지? 한계가 좀 한계가 가서 한계가 넘어갔는데 속도가 빨라졌거든. 보존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만족한다 그랬었는데. 예. 보존이 돼? 안 돼? 보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지, 그치? 아. 그 양자역학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양자역학으로 보면 이쪽으로 가면 양자역학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화끈하게 빨라지지 양자역학도. 양자역학이 Q가 더 커지니까 HQ 할 때 Q가 더 커지니까 더 많아지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이래도 리플렉션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되면 양자역학에서 벽이 있을 때는 딱 부딪히면은 리플렉션 되는데 벽이 아니고 이렇게 가면 이게 양자역학에서 이게 보자 말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가다가 벽이 딱 있으니까 말이야. 벽이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절벽에 대고 막 뛰어가다가 벽이 딱 있으면 깜짝 놀라서 쓰고 그러니까 리플렉션 되지, 그지? 이렇게 있으면 가다가 빠져 죽을까봐 리플렉션 되지, 그지? 빠져 죽을까봐 양자역학에서 이거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 양자역학에서 자 여기 벽도 없고 절벽도 없는 경우 양자역학에서 리플렉션 되냐 안 되냐? 되지? 뭐 되긴 뭐가 돼? 아무것도 없는데 뭐 벽도 없고 절벽도 없는데 빠져 죽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는데 왜 죽냐? 왜 그냥 가던 김에 가는 거지. 양자역학에서 이런 경우에 리플렉션이 있어 없어? 없어. 양자역학에서 이런 경우에 리플렉션 있어 없어? 있어요. 양자역학에서 이런 경우 리플렉션 있어 없어? 있어요. 진짜 맞아주고. 자, 양자역학에서 이렇게 되면 리플렉션 있어요. 이렇게 돼도 리플렉션 있어. 근데 포텐셜이 아무것도 변화만 없을 때 리플렉션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경우를 했느냐 하면 이런 경우를 지금 공부를 했네. 그치?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마나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과연 리플렉션이 있느냐? 리플렉션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만족이 되느냐? 만족이 돼요. 이게 J가 컨티뉴어스 하냐? 이거 좋으네. 이거 중간고사 한번 내면. 자, J가 연속이 될까 안 될까? 돼. 되는데 야, 한 놈이 가서 한 놈이 넘어가는데 말이야. 속도가 더 빨라졌는데 더군다나 이쪽은 리플렉션까지 된다 그러는데 말이지. 이쪽은 줄어들고 저쪽은 늘어났는데 되는 것 같아? 그래, 돼. 되는데 혼자서도 증명해봐요. 안 가르쳐줘. 이거 아마 계산을 해보면 J를 계산을 해보면 리플렉션 다 될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붙여보자.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해서 보니까 뭐가 K 써놓고 말이지? 1 마이너스 이거를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유도했다기보다도
그냥 써먹어서 뭐냐면은 뭐라면 컨티뉴티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J를 계산을 했고 J가 항상 연속이 돼야 되니까 이게 성립이 된다. 이걸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다른 방법으로 지금 유도를 한번 해보자. 조금 전에는 이거 어디서 유도했느냐 하면 컨티뉴티 이퀘이션에서 이게 나왔는데 유도를 한번 해보자. 아이고 이거 다 지워버렸네. 우리 아까 x가 0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t에다가 익스포넨셜의 i2x였고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아까 이랬어요. 자 바운더리 컨디션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바운더리 컨디션 x 이퀄 0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놈이 이렇게 삐죽하게 포텐셜에 있지만 자연은 극히 뭐를 싫어한다 그랬지? 극격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푸사이에다가 엡실론 마이너스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연석이야. x 이퀄 제로 바로 왼쪽에 있는 푸사이 값하고 x 이퀄 바로 오른쪽에 있는 푸사이 값이 서로 똑같아.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어떻게 되느냐면 1 플러스 r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 2요. x 대신에 0을 넣으면 왼쪽 오른쪽 보면 오른쪽에서는 1 플러스 아니지 왼쪽에서는 1 플러스 r이고 오른쪽에서는 이게 t가 되더라. 이게 성립이 돼야 돼. 이거 만족 안 하는 자인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차 미분한 게 어떻게 되느냐면 1차 미분한 게 이게 연석이야. 1차 미분한 게 연석이야. 1차 미분한 것도 연석이에요. 자연은 뭐를 싫어한다 그랬어? 웨이브 함수가 있는데 웨이브가 이렇게 된 웨이브 같은 거 자연은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어.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웨이브가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는 극도로 싫어하고 이거는 극도로 싫어해. 웨이브 자체가 연석이 아닌 거는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이거는 상당히 싫어하고 그런다 그랬어. 둘 다 싫어하긴 마찬가지인데 싫어하는 것도 급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극도로 싫어하고 이거는 진짜로 싫어하고 이렇게 싫어해.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1 플러스 r이 컨티뉴에서는 여기 이렇게 되고 1차 미분의 연속이다. 이거는 1차 미분 연속에는 여기는 어떻게 되냐. 케이스고 1차 미분 연속이니까 1 마이너스 r이고 저쪽은 t에다가 q 이렇게 되네. 똑같아. 아 그런데 여기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하나 뭐 보여야 되는데 그지? 여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이게 있어야 되네. P도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냐? 그것도 되고 원래 것도 되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안 붙냐? 여기 안 붙나요? 네. 미분할 때는 한번 미분했더니 그냥 저기다 붙이면 되잖아 이제. 자 이거를 풀어보면 t가 어떻게 되느냐면 t가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자. 1 플러스 r은 t가 되고 1 마이너스 r은 k분의 q에 t가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r이 없어지고 2는 1 플러스 q k에 t가 되고 k에다가 k 플러스 q
t가 되니까 t가 어떻게 되느냐면 k 플러스 q k2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저렇게 맞았어요. 자, 이렇게 R 값하고 T 값을 이렇게 구해보니까 R하고 T가 어떻게 돼 있니 지금? R하고 T가 리얼 넘버로 나왔네, 그치? R하고 T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리얼 넘버로 나온 거고 일반적으로 풀어보면 리얼 넘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이퀘이션이 맞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K의 1 마이너스 R의 가슴은 K 1 마이너스 KQ 이렇게 나왔네. 그 다음에 여기에 왼쪽에 거를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에 거를 계산을 했더니 Q의 T 잤습니다. Q의 T 잤습니다. K 플러스 Q에다가 2K의 잤습니다. 그러면 4 K Q 자승 K 플러스 Q의 자승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R는 5가 이렇게 맞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 근데 아까는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데로 이렇게 가는데 에너지가 높지 않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자, 왼쪽은 어떻게 될까? 왼쪽은 익스포넨셜의 IK X 플러스 R의 2의 마이너스 IK 예.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 오른쪽은 T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Q X 플러스 QX 마이너스 QX Q는 0보다 큰 숫자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QX 예. Q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른쪽은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2n분의 h바 자승에다가 그 다음에 d 자승 dx 자승에 u에다가 플러스 v의 u는 2u인데 근데 2n분의 h바 자승에다가 d 자승 u에 dx 자승은 해놓고서 v-2에 u 이렇게 되고 v-2가 0보다 큰 숫자니까 2번 미분한 게 어떻게 되느냐면 2번 미분한 게 2m을 h바 자승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v-2에 u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요 놈을 말이지. 요 놈을 내가 지금 뭘로 잡았지? 이거를 Q의 자승으로 이렇게 썼어. 그래서 이걸 Q의 자승이라고 이렇게 써서 보니까 여기에 2의 QX도 답이 될 수가 있고 2의 마이너스 QX도 답이 될 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했어요. 플러스 QX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놈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좋은 답이 아니야. 그래서 밟아버렸어. 내가 지금. 좋은 답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뭐를 만족을 해야 되느냐면 total number of particle in the universe. 보고, 그치? 그걸 violation 하는 거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그거를 이제 죽여버려. 이거를 죽여버리고 보니까 T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오른쪽은 이렇게 되고 왼쪽은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 1 플러스 R이 어떻게 되느냐? 1 플러스 R이 이제 T가 돼야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K에다가 1 마이너스 R이 K에다가 1 마이너스 R이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Q에다가 응? 이거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Q 나오고 그 다음에 T가 나오고 그럼 여기다 I라고 써야 되겠다. 그지? I라고. 자,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를 I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그거를 빼볼까? 더할까? 더하면 2는 1 플러스 빼면 여기서 이거를 빼면 2R이 나가니까 2R은 1 마이너스 K IQ 이렇게 나오네. T인데 T는 이 지우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지? 이상이 다른데. 그래서 아까 거 대신에 조금 이제 달리 쓰겠어요. 이거는 2에 1 플러스 IQ를 K로 나눈 거고 이렇게 되더라. 자, 질문. 클래스칼 합니다. 콘톤 메커닉스 한번 보도록 하자.
두 개가 서로 비슷한 거냐 다른 거냐? 축구 선수 오홍석. 예. 오홍석 어디냐? 축구 선수. 왜? 오홍석이 한번 그 클래시컬한 건가? 클래시컬한 경우를 한번 해석을 해봐. 오홍석 한번. 오홍석 하니까 그 뒤에서 이러고 있네, 그지? 지금 그 포텐셜 안으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푸냐? 이거 풀잖아, 이거. 어? 이거 푸는데 이렇게 가는 거 풀었지? 예. 그 클래시컬하게 어떤 일이 벌어져? 반사입니다. 반사래?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포텐셜을 넘지 못하고 포텐셜을 넘지 못하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 포텐셜 넘치면 다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들어갈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간다. 예. 이렇게 가던 놈이 완전히 반사된다. 네. 넘어가는 놈 없다. 예. 토탈 리플렉션 되냐 안 되냐? 됩니다. 리플렉션이 토탈리 된다 이거지. 예, 클래시컬한. 그러면 아까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지? 그러면은 저걸 놓고 생각하면은 토탈 리플렉션이 됐으니까 가는 놈 어느 놈 합쳐서 이쪽도 플러스 0이고 저쪽은 아예 통과하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플러스가 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 야. 이게 축구공이라고 생각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축구공이 이렇게 가는데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그 다음에 토탈 리플렉션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V의 속도로 가면은 축구공이 V의 속도로 가면 부딪힌 다음에 V의 속도로 백하는 거지, 그지?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거 속도가 항상 똑같니? 축구공 여기서? 잘 차면 똑같습니다. 잘 차면 못 차면 못 차면은 벽에 에너지를 흡수당합니다. 못 차면 지금 여기서 할 때는 벽에 에너지 흡수하고 그러는 거를 다 무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가던 놈이 잘 차든 못 차든 이게 반사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양제약학에서는 토탈 리플렉션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토탈 리플렉션이 안 된다. 이제 뭐 축구공만 차봤지 뭐 웨이브 언제 차봤냐 지가. 일렉트론 놓고 한번 딱 차봐. 어떻게 되는가. 리플렉션 토탈 리플렉션 되냐 안 되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축구 안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 자, 자신 있는 사람. 양자역학에서 토탈 리플렉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포텐셜을 무한히 줘서 차면 포텐셜을 무한히 줘서 차? 야, 차는데 어떻게 지가 포텐셜을 무한히 만드니? 이게 속도를 무한히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텐셜은 그냥 주어져 놓고 내가 공을 차는데 공 대신에 일렉트론을 찼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힘이 그렇게 세질 못해서 포텐셜 웰보다 더 빠른 게 아니고 빠르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찼단 말이야. 에너지가 포텐셜 웰보다 높지 않게 이렇게 찼어. 그랬더니 클래시컬하게는 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 토탈 리플렉션이 되는데 양자역학에서 보면 토탈 리플렉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 포텐셜 안에서 식이 저기 웨이브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포텐셜 안에서는 식이 웨이브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빵이 될 것 같습니다. 플럭스가 뭐가 빵이 돼? 플럭스가 빵이 돼? 플럭스 빵이 되냐? 플럭스 빵이 되는지 한번 하면 될 거 아니야. 죄인은 해가지고 무어 아이소노스 말이지. 응? 이거 빵 돼? 플럭스 형이 저렇게 정해져 있잖아. 저 빵 돼? 되기도 하겠다. 빵 돼?
암살이 안 돼. 진짜 빵 된단 말이지? 아니 그냥 보기에 그냥 웨이브가 아니라서. 빵 안 돼. 빵 안 돼. 자, 토탈 리플렉션 되느냐 안 되느냐? 측정하면 되는 경우. 그럼 오늘의 우리의 사진상 네. 지훈이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지훈아 예. 토탈 리플렉션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T 자승이나 R 자승이나 그 트랜스미션 되는 거나 리플렉션 되는 것에 그 어떤 특정 행위를 할 때 통계적인 확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측정을 하면 그 계속적인 측정으로 이제 R하고 T 값이 맞는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그 전체 1에 대한 비율로요. 근데 한 번 측정할 때는 R이 이제 그러니까 리플렉션이 되거나 트랜스미션 되는 곳에서의 측정, 그러니까 엘렉트론이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토탈 리플렉션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 안에서가 입금되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거 지금 그러니까 이제 토탈 리플렉션이 된다. 그쪽에 투표를 하겠다. 뭐 이거지 결론으로 하면. 예. 그러니까 측정을 꼭 측정해야 되냐? 머리가 좋으면 측정 안 하고도 그냥 수학으로 한번 해보자. 지금 우리 수학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수학으로 해가지고 토탈 리플렉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돼? 네. 자, 여러분들 아까 이게 보니까 어떻게 됐지? HK를 n분으로 나눠서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었지? 네. 그 다음에 아까는 오른쪽은 어떻게 됐냐면 n분의 이렇게 나왔나? 네. 이거 하다 보니까 뭘 계산하다 보니까 나왔느냐면 이걸 보니까 J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컴플렉스 이거 하다 나왔지 이거. 이거 지금 다시 계산하면 왼쪽 거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나오지. 네, 똑같잖아. 그 똑같은 사이가 거예요. 네. 왼쪽은 그 사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왼쪽 거 계산하면 이거 나오겠지. 네. 그러면 1이라는 거는 뭐냐면 1이 들어왔잖아 지금. 요거는 R 자승 요거는 뭐였지? 이건 반사되는 거였지. 네. 근데 아까는 R이 그냥 R을 계산하고 T를 계산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리얼 넘버가 나왔잖아. 리얼 넘버 네. 나왔지? 네. 리얼 넘버 나왔지. 근데 지금은 R이 리얼 넘버가 아닌가? T하고 R이 리얼 넘버가 아닌가? 아니에요. T하고 R이 리얼 넘버가 아니에요. R을 이렇게 보니까 1은 리얼 넘버냐 아니냐? 1은 리얼 넘버지. 네. Q는 리얼 넘버니 아니냐? 맞아요. 리얼, T 리얼 넘버지. 그럼 이게 어떤 꼴로 나왔니? 1 마이너스 I 이런 꼴로 나왔고 AI 아래 거는 1 플러스 AI 꼴로 나왔지.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자승을 하면 뭐가 나와요? 1보다 작죠. 1보다 작긴 뭐 1보다 작아 1이지. 이거 1 마이너스 AI 1 플러스 AI 이상하다. 왜 이렇게 좀 무식한가 이게. 1 플러스 A 자승 이것도 1 플러스 A 자승 되니까 1 나온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 이게 1 나오지? 그러니까 클래시컬이 1이 들어와가지고 세게 차던
세게 안 차던 토탈 리플렉션 되잖아. 그러니까 양자역학으로 토탈 리플렉션 되잖아. 그지? 양자역학으로 토탈 리플렉션이 돼요. 아까 누가 안 된다 그랬지? 축구 선수 안 된다 그랬지? 양자역학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홍석이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클래시컬 축구공만 차지 않고 그리고 일렉트론도 차고 그래 이제부터는. 그래서 웨이브도 차고 말이지. 웨이브를 차던 축구공을 차던 이 보니까 이게 해석이 똑같아요. 해석이 똑같아 보니까. 뭐 다르게 시작을 했는데 해석이 비슷해. 어? 그러면 토탈 리플렉션이 되는 거는 증명을 했어요. 토탈 리플렉션이 되는 건 증명했어. 그러면 양자역학으로 보면 트랜스미션이 0이냐 아니냐? 축구 선수 홍석아. 그럼 뭐지? 클래시컬리 트랜스미션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클래시컬리 트랜스미션이 없어요. 양자역학으로 보면 홍석아. 예. 트랜스미션이 있냐 없냐? 예, 있습니다. 있지. 예. 그게 달라. 그 안에 웨이브 펑션이 0이 아니잖아.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게 이제 묘미다 이게야. 그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0이 아니니까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에다가 2에 마이너스 QX 이렇게 됐잖아. 그지? 이게 T가 뭐해? T가 컴플렉스 넘버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가가지고 토탈 리플렉션이 되지만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놈이 어떻게 줄어드느냐 하면은 익스포넨셜 디케이가 되지. 웨이브 펑션을 보면 익스포넨셜에 IQX 해가지고 그게 있지만 그 앞에 붙어있는 T는 어떻게 되냐면 컴플렉스 넘버예요. 근데 토탈을 해가지고 자승을 한 그게 이제 물리적인 양이라 그랬잖아. 그거는 T가 컴플렉스 넘버가 돼도 거기다가 쫙 해버리면 리얼 넘버 나오잖아. 그지? 거기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QX가 돼요. 그러니까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디케이 하지만 들어간 놈은 디케이 하지만 나온 놈은 완전히 다 나온 거예요. 클래시컬하게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클래시컬하게는 축구 암만 잘해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들이 벌어져.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 어떻게 되느냐면 다 결국은 죽지. 왜냐하면 익스포넨셜하게 가는 놈 살아남는 거 없잖아. 무한대로 가면 다 죽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면 다 죽으니까 결국은 쫙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리플렉션 토탈 리플렉션이 된다 이게. 그런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게 벽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한히 깊은 벽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이렇게 나오던 놈이 익스포넨셜하게 나오던 놈이 이 놈을 통과할 수 있냐 없냐? 통과할 수 있다. 저게 그 이름도 유명한 터널링 현상이다.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그런 게 홍석아,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있을 수가 없지. 양자역학에서는 포텐셜보다 더 낮은 웨이브를 이렇게 쪼였을 때 통과할 수 있니 없니? 그게 뭐냐면 이른바 그 유명한 터널링 효과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증명을 다 해주겠지만 이런 경우도 우리가 풀겠다 이게. 이런 경우도 풀겠다 이게. 어? 자 그러면 풀기 전에 교수님. 토탈 리플렉션이 되면서 트랜스미션도 된다는 거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가볍게 받아들이면 되지. 입자가 n개만큼 가면 n개가 그대로 이거 아까 다른 문제였지. 자, n개만큼 갔어. 지금. 야, 저거는 뭔가 다른 상황이네. 다른 상황. 넌 이상해. 너무 그래 안 되잖아. 자, 이상하다 이거야. 지금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왔어. 그래서 100개가 와가지고
100개가 나간다 그랬는데 여기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이야. 홍석아, 이거 지금 뭐 속은 듯한 느낌이다. 뭔가 이상하다. 지금 그 질문이거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봐. 축구를 잘하니까 이제. 이게 근데 축구 잘하긴 하냐? 제골 못하냐? 별로 못해요. 별로 못해? 감사합니다. 좋아는 하나 보다. 응? 네. 100개가 들어가면요. 100개가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터널링이 있다 생각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가 삐져나오고 삐져나오고 반사되는 것도 이가 통과된 애만큼 사라진다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만일 저것처럼 이렇게 이게 딱 폭이 있는 게 아니고 쫙 가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게 없고 여기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씩 들어가다가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애만큼 이렇게 튀어나간다고 해야 되나? 왜게요? 줄어드는 애만큼. 이게 100개 들어와서 100개 나가는데 왜 저기에 지금 머물러 있느냐? 그게 지금 질문이거든. 저게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그냥 이렇게 저거는 저 오른쪽 부분은 이제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만큼 있는 거니까 플러스에 기여하는 게 나았죠. 그래. 이게 이제 100개가 이제 들어왔거든. 100개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이 안에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 근데 이게 해가지고 이게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토탈량은 제로가 되겠지 결국. 근데 이 안에도 몇 개가 이렇게 쌓여 있지. 100개가 들어와가지고 3개가 쌓여 있고 100개가 나가잖아. 뭐 문제 있으면 얘기해봐. 맞다. 내가 지금 100개가 들어왔어. 그래. 100개가 들어왔어. 지금 3개 쌓여 있잖아. 100개 나갔잖아. 뭐가 틀려 이게? 응? 정훈이 한번 얘기해 볼래? 지훈이 싫어하는 정훈이 한번 얘기해 볼래? 홍석이가 말한 대로 처음에 100개가 다 튕겨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97개 정도 튕겨 나왔다가 나머지 3개는 조금 있다가 튕겨 나간다. 나머지 3개는 조금 있다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100개 다 나간 거네. 100개 들어와서 100개 다 나간 거고 조금 있다 튀어나오니까 이거 다 없어진다 이거지. 0이다 이거지. 이게 왜 0이야 근데 이렇게 그 안에 있는데 왜 0이야 이게 3개지. 무슨 뭐 조금 있다 튀어나와. 무슨 조금 있다 튀어나와. 마치 지구가 복사평형 이론으로.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 100개가 들어오고 3개는 있고 100개가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엉터리다. 나도 사실 가끔 가다 좀 엉터리거든. 가끔 가다 막 우기고 난리거든. 그리고 뒤돌아서 뭐 남자 틀렸구나 뭐 이렇게 근데 말이야 이게 100개가 들어와가지고 3개 여기 있고 100개 나가. 그래야 토탈 리플렉션 아니야. 토탈 리플렉션은 100개 들어오면 100개 나가야 되고 이 안에는 살아남은 거 3개 있어야 되고. 이게 정답이야. 속은 거 같지? 응? 더 이상 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이게 뭐였지? 경제가 맞았어. 아꼬미. 경제. 그냥 박경제. 경제가 뭐라 그랬어? 얘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형제가 경제 공부 잘하는구나. 어? 학회장이야? 거기다가 얼굴도 얼짱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이게 뭐냐면 처음에 100개가 들어왔어. 처음에 100개가 들어와서 여기 3개 쌓이고 처음에는 97개가 나가. 그런데 100개가 계속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3개 쌓여 있잖아. 3개 쌓여 있고 100개가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냐면 스테디 스테이트가 돼가지고 우리가 푸는 거는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 풀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들어와가지고 3개 쌓일 때까지의 그 순간, 그거는 뭐냐면 다이나믹한 상태예요. 시간에 따라 난 스태틱한 상태가 아니라, 스태틱한 상태라는 거는 뭐냐면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거든.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올 때는 100개에서 3개 해가지고 끝났냐? 4분 남았어. 4분 남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97개가 나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100개 들어오고 3개 남기고 여기 3개 있는 놈이 빠져나오든지 말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100개가 나.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는 뭐냐면 100개 들어와서 100개 나가고 여기 3개는 계속해서 쌓여있는 상태가 스테디 스테이트다 이거야. 그래서 토탈 리플렉션이 됩니다. 그래. 질문. 자. 터널링의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터널링의 이게 뭐 기가 막히는 질문들. 이름이 뭐지? 오명환. 고명환입니다. 고요 고. 고미용환. 명환이가 지금 뭘 질문했냐? 명환이가 질문한 건? 요거를 질문했어. 요거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토탈 리플렉션이 안 돼. 이거 바운더리 밸류 아까 문제하고 다른 문제야 이거는. 다른 문제라 가지고 이거 다시 풀어보면 97개 빠져나가고 3개 가구 이 안에 2개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토탈 리플렉션이 아니야. 이거 풀어보면 토탈 리플렉션이 아니거든.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이른바 터널링 효과다. 이게 터널링. 교수님. 또 질문 있네. 오케이. 근데 저기 위에 식에서요. 위식에서. 네. R이 아까 1이라고 하셨잖아요. R의 절대값이. 위에서 R이 1이었어. 네. 그러면은 저쪽에 T 절대값은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름이 뭐였지? 임향택입니다. 임형택. 형택이가 지금 뭐라 그랬느냐면 임양태 이케. R이 1이면 아니 이거 써놔야 역사에 남는 거야 이거. 이거 이제 언젠가 전국에다가 오픈할 거거든. 메가 스터디. 언젠가 전국에 공개할 거야 진짜. 야, 형태기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R이 1이니까 R이니까 T가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R이 1인데 T가 0 아니잖아, 그지? 이것도 무슨 얘기냐 이거. R은 1인데 T가 0이 아니잖아, 그지? 이게 무슨 얘기야? 식이 달라져요. 저 벽에 박을 때 시간이에요, 저건. 제 Q가 실수했을 때 저렇게 한 건데 제 처음 유도할 때 식을 다르고. 저거 식이 달라져. 이거 식 아까 어디에서 풀었지 이거?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큰 경우에 풀었지. 예. 에너지가 형태가 에너지가 응?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큰 경우에 풀었지.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맞다. 작은 경우에는 다른 식. 식이 달라지잖아. 풀어보면 맞을 거야. 식이 달라지니까 뭘 해야 되지 우리가? 다시 풀어야지. 풀었냐? 안 풀었지? 안 풀어놓고 틀렸다고 하는 거 잘못이야, 그지? 푼 다음에 뭐 풀어야 틀렸는지 알지 뭐 풀지도 않아놓고
그렇게 뭐 얘기하기가 어렵지.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저녁 7시에? 저녁 7시에 다시 만납시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도 정상 수업 다 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